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력양성의 이제 조목을 보면요, 그 지금 우리 정전에요 어떻게 나온 거면요, 의뢰 생활을 하지 말아라. 첫째는 그랬어요. 의뢰 생활을 하지 말아라. 의뢰 생활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를 지적을 하신가 하면 여자도 남자와 같이 평등한 교육을 받게 해라. 이건 이제 많이 실천됐죠. 그러니까 제가 사요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사요의 제한성 얘기했죠. 사요가 어느 정도 실천 단계에 지나면 사요가 필요 없는 폐기될 조목이 아니냐 그랬죠. 자, 그랬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독생, 독노, 독존 말씀드렸죠. 자, 자력의 극치는 뭐냐? 나 자력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자력의 극치는요,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독존 그랬죠. 자, 예수님은 나는 독생자다 그랬죠. 대종사님은 영주에서 성주입니까? 만세멸도 상독노 그랬죠. 이 독존, 독생, 독노가 뭔가 하면요, 자력의 극치다. 이 자리에 가야만이 말이죠. 우리가 자력 양성이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좀 하고 육신 잘하고 관리 잘하고 아까 제가 이제 경제 썰자리에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력 양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 이 홀로 독자. 홀로 독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자력이에요. 홀로 독자. 그래서 이 경지에 가야 된다. 이 경지에 가는 것이 자력의 극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 양성은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경지에 가야만이 자력 양성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각 열애가 돼야지 자력 양성이 끝나는 거예요. 대각 열애가 돼야지 자력 양성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런 자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어제 이제 아프리카에서 추장이 어제 왔어요. 내외가. 근데 옷이 다르대요. 그 사람들은요. 입은 옷이요. 추장의 조카라고 그래요. 추장의 아프리카에 추장의 조카라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어제 좀 날씨가 기념관이 그래도 사람이 많이 차서 뭐 이제 처음엔 괜찮는 건 모르겠는데 조금 쌀쌀한데 이거 다 벗고요. 전통 옷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입고 여자분은요 제 앞에 제가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똑똑히 봤어요. 여기다가 말이죠. 뭔 깃털이 달린 털이 달린 이런 것들이 여기다 싹 하나 걸치더라고요. 그것이 또 그 추장의 상징적 의미 모양이에요. 그런 것이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지금 왔더라고요. 그렇게 왔는데 아직도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세상이 말입니다. 자력의 극치에 가기 위해서는요. 자력 양성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앵간하게 해갖고 그냥 자력 양성 끝내버렸다. 이것 때문에 사유가 지금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교리로서의 제대로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제가 그랬죠. 이것 때문에요. 제한성. 사유가 어느 정도 사유가 완성되면 사유는 폐기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 부처님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력 양성이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면 직업에 건실하고 가정과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 그렇게 말씀하시고
차자와 부모의 상전 사후를 장자의 예로서 대할 것이니라. 이제 이런 그 조목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그 조목의 제시를 저는 말이죠,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또 경제의 차림력, 이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력양성 아시죠? 이제 이 정도 이제 자력양성에 대해서 하고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지자본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지자본의. 지자본의 두 번째죠. 사여의 두 번째는 치자본의입니다. 자, 진짜 이 치자본의가 정말로 공부할수록요, 치자본의가요, 매력적이에요. 진짜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종사님 참 이렇게 하시는가,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치자본의의 강령에서 대종사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치자와 우자의 구분을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렸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치자와 우자를 구분해 가지고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렸다 이 말이죠. 끌려서 그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린 차별의 지유가 끌리는 거예요. 어쩌고 그 이제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신분이 하천한 사람은 과거 사회에는 신분이 하천한 사람은 아무리 제주에서도 등용이 안 됐죠? 안 그렇습니까? 등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요, 자기가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다 출중한데 말입니다. 신분 때문에 자기가 출세의 길이 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건 신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신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별, 노소의 차별, 남녀의 차별, 종족의 차별, 이렇게 지금 5가지로 차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별 제도가 주가 되어 있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자와 우자에 대한 것은 이거는 무시됐다 이 말이에요. 과거 사회는요, 무시됐다. 그래서 과거 사회는요, 신분 계급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돼 버렸다. 신분 계급. 그래서 나는 참 그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왜 고맙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를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 그래도 괜찮은 집에 태어났으니까. 안 그래요? 이제 모르시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맙죠? 어째 고마운가 하면 원불교를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거 고마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직도 멀었다니까요. 세상 사람이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요. 그러고는 계속 댕기면서 말이죠. 절에 댕기면서 기도한다 그러고, 어디 기도빨 샌다고 하면은 그리 안 갑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기도빨 세다고 하는 것 다 이제 헛소문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강정산 천사님이요, 기도빨 센데 다 그냥 싹 다 몰아갖고 저 천상으로 갖고 갔다니까. 그 지금은요, 기도빨 좋은 데가 없어요. 진짜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 삼바째예요, 삼바째. 삼바째 그런 데 가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5년간 대종사님께서 거기서 산신만 열고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 5년간 하신 기도의 그 정성이 말이죠, 삼바째 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규타원 장정수 교무님 계시죠? 그분은 말입니다,
20년인가 30년을 삼밭에 매달 한 번씩 가셔요. 가셔가지고요,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성금 걷어가지고요. 영가 천도 해달라 그러면 전부 다 돈 다 받아요, 그 양반요. 받아갖고 갖다 한목에 놓고 한 달 만에 말이죠. 10명 영가면 10명 영가 천도제를 다 지내버려요, 그것은. 그리고는 일정 부분 떼가지고 출장소에다 탁탁 박혀요. 이야, 멋지게 살아시는 분이시에요. 그거는 기도빨 괜찮아요. 근데요, 다른 데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요, 이런 계급, 신분 계급이 그 사람의 출세를 결정하는 시대가 과거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이 신분 계급이 무너지는 시대. 이게 다 무너져. 그러면 무너지면 뭐만 남느냐? 지자와 우자의 차별만 남는다 이 말이죠. 이 사회가, 모든 사회가 말이죠, 차별이, 대종사님께서 지향하시는 사회, 광대무란 낙운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지자와 우자가, 지자는 지자로 대우받고 우자는 우자로 대우받고 하는 사회예요. 광대무가 낙은 사회가요, 지자는 지자로 대접받는 거예요. 우자는 우자로 대접받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광대무가 낙은 사회고, 그래서 이 지자본의법을 인간불공법에서 두 번째로 내주셔가지고 이 지자본의를 통해 가지고 뭐를 실천하시냐면 지식정보사회의 마인드를 구축한다. 이 마인드를 구축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자,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자 우자의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합시다. 지자와 우자의 정의. 첫째는요, 지자 우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요, 첫째는요,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성이 뭡니까? 검성님하고 저 같이 오시는 은정님하고 말이죠, 두 양반이 혼자 독립돼 있을 때는 누가 지자고 누가 우자고 판가름 안 나죠. 근데 둘이 있을 때, 둘이 딱 만나 상대가 됐을 때 검성님이 잘하시는 건 뭐예요? 먹는 거. 예. 은정님이 잘하시는 것은? 예? 입는 거? 눕는 거? 웃는 거. 아, 진짜 그 멋진 정말 지자네. 그래서 이 상대가 돼야만이 지자가 우자가 생기는 거지, 상대가 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를 놓고 지자다 우자다 할 수 없죠. 이게 진짜 명쾌한 얘기입니다. 이 상대가 안 되면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사람이 딱 상대가 됐을 때 지자와 우자가 생기는 것이 독립적 존재로서는 지자다 우자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혼자 놔두고는요, 지자도 아니고 우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인간 대 인간 사이 속에서 행해지는 행위죠. 신앙행위죠. 사이 속, 인간 대 인간의 사이 속에서 행해지는 신앙행위, 그것이 지자본이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앙행위예요. 근데 인간 대 인간, 신앙이 뭐 거창하게 하나님을 믿고 매도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신앙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적 사회생활 속에서 말이죠, 사람 대 사람 간의 신앙행위를 하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신앙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뭔가 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자를 보내준다. 근데 과거 사회는 이 지자를 안 해주고 뭐를 보냈습니까?
신분, 계급을 본위로 했거든요. 신분, 계급 본위를 타파해버리고요. 이 신분, 계급 본위를 타파해버리고 치자를 우선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사회에 지향하는 걸 만들겠다. 그것을 이렇게 인간 대 인간 행위 속에서 지금 신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밝혀주는 것이 제자본인데요. 이 상대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상대성. 두 번째는요. 집단성이에요. 개인적 측면만 지자와 우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 측면에서 지자와 우자가 있어요. 집단적 측면에서도 지적 집단, 우자의 집단, 이것이 갈라지겠죠? 갈라질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치자본인은요, 집단과 집단 간에도,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집단 간에도 치자와 우자의 본의, 지자본의, 이 지자본의의 불공이 실천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분성이에요. 우명님, 부분성은 뭘 말합니까? 예? 전체의 반대. 보세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양하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소나 이런 것은 단순해요. 뭐 이제 이런 것도 단순한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요, 대단히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 다양한 인간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부분의 지자, 모든 부분의 우자, 이게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저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저요, 옷 넣고 하는 이거 단산 있습니까? 근데 내일을 입는 데는 이걸 자주 열고 닫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축 빠져요. 이게 닿는 데가 이게 하니까 이게 떨어져 나버려요. 그러면 이건 내가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거 손재주 있는 우리 교모가 한 번 옆에 살고 있어요. 그 양반 그 사람 딱 불러요. 부르면은 하여 10분 만에 딱 고치고 가요. 이 부분이 말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다양한 부분들이 말이죠. 지자와 우자가 다 갈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부분의 지자, 모든 부분의 우자, 이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만 있느냐? 부분적인 지자, 부분적인 우자, 이건 있다. 맞죠? 참 멋지지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정전 업문에 어떻게 말씀하면 근본적으로 차별일 것이 아니라 구하는 데 따라서 이 말씀이 말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별하는 것, 지자, 우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구하는 데 따라서 하자. 그때 그 장소, 그 상황에서 지자가 필요했다면 그 지자를 포기해주고 끝나고 나면은 또 지자와 우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데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성이죠. 그래서 시간, 장소, 그 상황성, 이런 것들이 다
포괄돼 가지고 구하는 데 따라서 하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부분성을 말한다. 맞죠? 부분적인 지자와 우장.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요. 제가 교정원장을 하고 나니까요, 지금도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원장님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사장 하고 나니까 지금도 전화하면 이사장님 그렇게 불러요. 아직도 이사장이에요. 한 번 그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대요.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사감은 영원한 사감이다. 제가 사감했잖아요. 이게 영원한 사감이에요, 저는요. 학생들 보면은 말이죠, 지금도 사감령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입니다. 세월이 맞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의 세월에 자기가 우수한 점 얼마든지 있잖아요. 한때의 계급, 한때의 직위, 그걸 가지고 말이죠,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이걸 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지자본 일을 하자면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념이 있죠. 과거에 남아있는 관념이 있죠. 그 관념을 깨버려야 한다. 깨버려야만이 진정한 지자본이가 되는 거다. 자, 부분성. 좋죠? 자, 이게 우리가요, 이 세 가지만 알면은요, 사실은 지자본이 우리가 하는데, 실천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상대성, 집단성, 부분성,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정의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요, 지금은 지식정보사회라 그러죠. 자, 지식정보사회인데, 이 지식의 중요성요. 지식이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한 이제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왜 이제 이제 우리가 과거 사회는요, 이제 과거 사회는 그 일자리 있죠. 좋은 일자리 하나 얻으면은 그냥 평생 잘 살았어요. 과거 사회는요, 좋은 일자리 얻으면은 그냥 평생 잘 살았다.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좋은 일자리 자기가 얻다고 해서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아무리 좋은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자리를 직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도태되는 그런 사회예요, 지금. 자, 이제 그게 이제 도태가 이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학자들의 예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요. 이 미래학자들 예언을 우리가 보면요, 현재 지식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 지식이 2050년도에 가면요, 현재 우리가 과학적 지식 갖고 있잖아요. 이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2050년도에 가면 이 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1% 남는데요. 엄청나죠? 또,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1%가 남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직업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 지식,
한 직업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 지식. 우리 국장님 업무 지식 갖고 계시잖아요. 업무 지식. 이 업무 지식이요. 반감기. 반감기가 뭡니까? 반으로 감해지는 기간. 내가 현재 지금 한 직업인이 업무를 가지고 그 직무 수행을 해 나가잖아요. 직무 수행을 해가는 그 지식이 반으로 감해되는 기간이 몇 년이겠어요? 몇 년 정도 되겠어요? 모르시죠? 자, 미래학자들이 다 지금 예언해 놨습니다. 몇 년인가 하면요. 지금 현재 직업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업무 지식을 갖고 자기가 업무를 수행한다 이 말입니다. 수행하는데요. 그 수행하는 업무의 지식이 말입니다. 반으로 감해지는 거예요. 반이 쓸데없는 지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 기간을 얼마로 잡느냐? 5년으로 잡아요. 엄청나죠? 놀래도 안 하네. 5년이라니까요. 5년이 되면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 지식의 반이 감해져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아간다. 자,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해야 될 일이 뭔가 지식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 근로자가 되는 거다. 지식 근로자가 되자. 제가 지금 지식 근로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제가 지식 근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나이 들어도 지식 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하고 지방 다니면서 교도들한테 강의하는 거고 오늘 지금 내가 하는 강의하고 이것이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요, 나는 지금 시대에 맞는 대종사님의 법을 해석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어느 교수님이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20년 전에 썼던 노트를 계속 갖고 그런 갖고 강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도태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 강의가 인기가 있는 것은요, 내가 지식 근로를 계속 하기 때문이다. 맞죠? 반감기가 5년이라니까요. 그러면 5년 사이에 말입니다. 반으로 감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지식 근로를 통했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도태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방송 강의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방송 강의는 듣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떤 방송 강의는 안 듣고 싶어 하고 그런 강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WBS 원음 방송에서도요, 지금 경쟁이 생겼다니까. 그러면 그 경쟁에 내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해야 되냐? 항상 지식 근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내 강의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말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된 지식에 정체돼 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다. 계속 지식을 확보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요즘 뭐라고 하냐? 평생 학습의 시대다. 평생 학습 시대다. 지금은 말이죠. 평생 학습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그리고요, 그 하나의 상품이 개발되면요, 그 개발된 하나의 상품의 서비스 생명 주기가요,
18개월 미만으로 단축된답니다. 서비스의 단축, 생명 주기가 18개월 미만이에요. 18개월 미만. 그러면 18개월이 지나고 나면은요,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주기가 18개월 미만으로 단축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한국이라고 제가 빌 게이츠 말을 들어서 얘기했죠. 전에. 빌 게이츠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한국은 IT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왜 발전하느냐? 우수한 고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한국에서 세계 최첨단을 가는 우수한 고객이다 이 말이에요. 금성지 알으셨어요? 최첨단을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그 고객들이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착착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근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안 그래요. 그러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수한 고객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한국은 그래서 이 IT 기종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먹혀 들어갈 건가 안 먹혀 들어갈 건가, 그 풍향계. 그 풍향계의 시험을 어디다 하는가 하면요, 세계의 IT 기업에서요, 한국의 고객에게다가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고객이 먹혀 들어가면은 그 IT 기종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단하죠? 참, 이게요. 그게 여기다가요, 아까 제가 지자분이 얘기할 때 말입니다, 정말로 정신의 자주력만, 좋은 머리,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신의 자주력만 확실하게 세워진다고 하면은요, 정말로 우리나라는요, 세계 정신의 지도국 도도부 대종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 정신 개벽, 자, 지금 구인 선진님들에게 출가일을 드렸어요.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지금 지난번 이제 학술대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조 강의를 하라 그래서 이제 기조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신이라는 것이요, 우리 구인 선지님은 대종사님을 받들고 우리 교단을 창립해 오신 어른들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농경사회였죠. 구인 선지님이 대종사님 받들고 원불교를 창교하신 때 농경사회예요. 그 농경사회 때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이미 이런 사회가 올 것을 예견하시잖아요. 예견하시고 구인선님께 산상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할 때 하신 말씀 있죠. 대종경에 나오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종경에 물질이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창생의 도탄이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셨죠. 대종경에 나오죠? 네. 아이고, 읽으면은 읽은 대로 알아야지, 뭐. 물질이 한없이 발달해가지고 창생의 도탄이 물질로 인해갖고 한이 없을 것이다. 이거 말씀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요, 농경사회, 영광 그 총구석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 보통 사람들이 예견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이 말입니다, 고도로 발달되는 물질이 말이죠, 고도로 발달되는 그 시대를 예견하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정신을 말이죠, 정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자, 지자본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지식 근로자가 되고, 지식 근로자는 뭔가 하면요, 정신 근로자예요. 정신근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이 지식근로, 정신근로를 통해 가지고 정신의 세력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확립하는 거예요. 정신 세력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담당하기 위해서 원불교는 탄생된 정거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 근로자가 이제 돼야 된다. 그래서요, 이제 21세기의 시대의 특징은요, 뭔가 하면 엑셀런스형 인간이다. 엑셀런스형 인간이다. 엑셀런스형 인간이다. 이거 뭔 말입니까? 엑셀런스가. 예, 탁월한, 우수한. 엑셀런스형 인간이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치자가 주가 되는 거예요. 치자가 주가 되는 거예요. 치자형 인간. 치자형 인간. 우리 이거 지금 치자본에 있으면 치자형 인간이 되는 거. 그것이 엑셀런스형 인간이다. 치자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치자가 주가 돼 가지고요. 치자가 이끄는 단체, 그 단체는 발전합니다. 반대로 우자가 말이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자가 이끄는 단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도 퇴보하고 그 단체도 퇴보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뽑아야 한다니까요. 잘 뽑아야 해요. 우리가요. 뽑기를 잘 뽑아야 해요. 진짜 잘 뽑아야지. 한 번 잘못 뽑으면요. 몇 년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정신근로를 해야 됩니다. 지식근로. 이 정신근로를 통해 가지고요. 자기의 정신 세력을, 정신의 세계를 자꾸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된다. 지적 수준을 자꾸 높여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이 치자본에 대해서 이제 할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됐기 때문에요. 저기 그 치자본이 조목에 보면요.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삭이 되면 수성삼으라.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 치자본이 실천 조항을 다 보면요. 다 서성 삼는 거예요. 서성 삼는 공부예요. 서성 삼는 공부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자본이 전체는요. 서성 삼는 공부. 서성을 삼아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 서성이다. 다 나의 서성이다. 서성이 되면. 그래서 어떻게 서성이 되면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제자 되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자. 그래서 서성 삼는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가 자꾸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계속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 그리고 경우와 그 상황과 모든 그 어떤 경계를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서성, 그때그때 필요한 지자, 이 지자를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서성 삼는 공부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력양성 다음에 이제 치자 본의를 듣는데 치자가 되기 위한 이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요의 불공은요, 사요의 불공은 사람 부처님에 대한 우리 불공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실천을 해가면서 자기의 그 지식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요.